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. 오늘은 정복순 노무사님 모시고 이번에 조금 상승된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최저임금의 변화,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났는지 좀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예, 어저께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모든 신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해서 9,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렇게 7월 말까지 결정해서 8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. 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로자, 외국인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한테 다 적용되고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되고, 이 사업주가 최저임금 밑을 줬을 때에는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가 되고, 또 처벌될 뿐만 아니고 소급해서 덜 지급한 내용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 노동신문에, 매일노동뉴스에 지금 제목으로는 지금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다라고 약간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났는데,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. 예,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노사정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. 노측의 대표자들, 주로 상급단체 노동조합 간부들이 되고, 사측은 어떤 경총이나 아니면 사용자 단체 있는 분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어떤 노동부 출신이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경제학자들, 이런 사람 위주로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노측과 사측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되는데, 합의가 안 되면은 공무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2.5%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올랐습니다.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한 2년 사이에 30%까지 최저임금이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, 그 이후로 평균적으로 5% 정도 올랐는데,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.5%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 올랐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이게 양측이 있는데,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는 사실 환영할 만한 일일 거고, 또 노동자 측에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는 너무 적게 오른 것 같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양측은 어떤 주장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? 예, 노동조합 측에서는 올해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을 10,000원대로 해야 된다, 그런 어떤 수건사업 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, 사용자 측에서는 물가 인상이 너무 올랐고 임금까지 오르면은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렵다. 이것은 최저임금은 대기업도 있지만은 중소기업 이런 데서를 모두 감안해가지고 어떤 회사의 어떤 생자, 그러니까 회사도 어느 정도 이제 인건비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,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다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반영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측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, 사측은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판단 기준이 어떤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또 어떤 한국의 어떤 생활 할 때 필요한 이런 그러한 가족 생계비 이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금액이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고, 지금은 또 경기가 좀 내려앉고,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어떤 한계 수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마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
그럼 우리 그 강남노무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실업수당이든 계산법도 우리가 그 보여주고 앱에 올려놓고 그렇게 돼 있고, 그렇다면 지금 최저임금이 전에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이게 결정된 금액과 지금 현재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로 수익이 더 많은 그 임금을 받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강남노법인에 있는 뭐 구성원들은 충분히 그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어떤 운수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. 그 옛날에는 그 월 임금이 한 2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 전에는 한 200만, 한 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206만 원 정도, 좀 한 5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. 그걸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. 특히 운수업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맞춰주고 연장 근로도 이제 생기는데 바로 요 기초 금액이 바로 최저임금이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이상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금액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최저임금을 만약에 그 사용자 측에서 안 지켰을 때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? 예,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. 그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은 무효가 되고, 그 무효가 된 경우는 그 최저임금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되고, 그 체불은 한 3년까지 그 노동법에서는 소급의 효과가 있습니다.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또 하나는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최저임금 위반은 바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무효고, 무효가 된 경우는 그 옛날 것까지 소급해서 다 줘야 된다는 거. 그럴 때 노동법이 무서운 게 이게 그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